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1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경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경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간인 경금과 월령인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명식 생시 순으로 순차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금자가 붙어 있으니까 뻔히 다 알겠지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면서 음양으로는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로 구분하게 되면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금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금을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가 되는 거여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경금에 대한 대략적인 특성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공부하는데 좀 뭐랄까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음양으로 나눠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음에 비해서는 강하고 좀 뭐라 그럴까 기운 자체가 진기한다 그러죠. 진기. 기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가 진기하는 것이 아니라 퇴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힘이 좀 강하고 거칠고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기가 퇴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을 구분할 때 양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음은 여자가 되는 것이죠. 밝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 되는 것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양금이나 음금에 대해서 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에서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완자가 완악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악.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완고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완악하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약간 모질고 강하고 막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완악하다고 해서 이거를 완철금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투박합니다. 이게 부드럽고 세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투박하고 조금은 거칠고 그 다음에 강인하죠. 강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 지금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집에서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 같은 경우야 그냥 우리 안에만 가두어놓고 키우면 되지만은 소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밭을 갈고 짐도 수레를 끌고 해서 이 소의 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살았죠. 이러면 조그만 논밭을 갈더라도 요즘은 되게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같은 게 잘 나와 있으니까 소로 가지고 소쟁기로 해가지고 밭을 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소 가지고 다 농사일을 소하고 같이 했죠. 옛날 영화 원앙설이 보면은 참 눈물 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는데, 자, 그 황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예를 들면 경금과 같이 거칠고 투박하고 강하잖아요. 소가 한번 날리치기 시작하면 소의 힘을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가 없죠. 소뿔에 한번 받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은 소가 좀 커지고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콧뚜레를 꿰죠. 콧뚜레를 깨면 콧뚜레가 어떻게 돼요? 소가 말을 안 듣거나 할 때 콧뚜레를 자꾸 흔들면 코가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소가 말을 잘 듣게 되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소같이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힘이 세고 거칠고 강하죠. 소도 마찬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를 쓸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그 황소를 통제를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소의 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와 같아요. 경금이 힘도 세고 강인하고 어떤 의리도 있고 줏대도 있고 좀 어떤 냉철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내가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황소 같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관성이죠. 관성.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 관성이라고 하는 경금 중에서 관성은 화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화를 얻어가지고 경금에 거칠고 투박한 것을 어떻게 돼요? 잘 절제시키고 통제시켜서 그 힘을 갖다가 유유적절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거를 달리 비유를 하면은 화, 즉 이때 필요한 화는 양화인 병화보다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정화가 있게 되면 경금의 녹슨 면이라든가 거친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로서 잘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끔하고 깨끗한 어떤 연장이라든가 어떤 뭐 장신구 같은 걸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경금은 불을 만나지 않은 경금은 어떻게 돼요? 이 완악하고 거칠고 약간 야생마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불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금이 의를 주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거치고 냉정한 것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면서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서게 되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다. 만약에 화가 사주에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 그러면 경금이 화가 전혀 없으면 용도가 없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임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쇠 같은 경우는 그냥 숫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갈아서, 칼 같은 것도 이렇게 갈면은 뭐 예리함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가 없는 경우에는 수가 있어서 그 예리한 것을 이렇게 갈아서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수를 쓰는 것보다는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간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간목의 원래 목적은 경금을 봐서 작벌에서 동량지목을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경금이 없으면 간목 용도가 없냐? 그렇지 않죠. 간목도 나무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로도 쓸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 부차적인 개념인 것이고요. 원래 있던 목적, 원래 있던 그 용도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용도대로 쓰는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도 마찬가지로 왕했을 때는 정화로서 단련해서 쓰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하면, 정화가 없을 때는 수로서 어떻게 돼요? 왕한 경금의 예리함을 어떻게 돼요? 잘 설기 순서에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금인 것인데, 이 경금 하나만 놓고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이것이 이제 다른 타지지 일간 하나 빼면 8글자잖아요. 7글자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원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경금이 나빠질 수도 있다. 사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분이 질문도 하셨는데, 경금 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 모든 사주가 다 그렇지만 사주의 핵심,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는 중화라는 데에 있어요. 중화가 잘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중화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도 세력이 있고 화도 좀 세력이 있고 화를 생해줄 수 있는 목도 있고, 사주에 수도 적당히 있어서 목을 생해줄 수 있고 하게 되면 사주가 구애됨이 없이 잘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화된 사주인 것이고요. 한 국가라든가 한 사회도 마찬가지로 중화된 사회가 어떻게 돼요? 잘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사회입니다. 뭐 어떤 이론, 어떤 사상이 너무 치우치게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병이 든 거하고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교가 자꾸 이상한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사상들이 올바르고 좀 괜찮은 사상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안 좋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군사라든가 사회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썩어서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서 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회가 아니겠죠. 그런 것은, 병이 있는 것은 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주,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화라고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계절적으로는 여름이지만, 미월은 늦 여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축미월이라고 하죠. 이것을 사개월이라고 하는데, 사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 개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늦 여름, 늦 봄, 늦 가을, 늦 겨울 같이
늦은 어떤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계절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계절과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때를 환절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진술충미 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 환절기 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변화가 많아요. 환절기 때 어떻게 됩니까? 이쪽 계절에서 저쪽 계절로 옮겨가는 그러한 환경인 것이고요. 이 환절기 또 다른 걸로 보게 되면은 이쪽 분위기에서 저쪽 분위기로 넘어가는 어떤 변화가 많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도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되게 보면 좀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많을 수도 있고요. 좀 약간은 복잡다단한 어떤 삶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 대운이 이러한 계절이 지나가게 되면 다른 계절로 이제 안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안정될 수 있고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은 뭐가 된다 그랬죠? 대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서절은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서후는 하반월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장간이 정화, 을목 어떻게 돼요? 기토라고 하는 것인데, 정화가 9일, 그 다음에 정화가 9일, 그 다음에 을목이 3일, 을목이 3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18이죠. 그래서 대략 한 소서 후 12일 정도까지 돼서 전까지는 정화을목이 사령하기 때문에, 정화을목은 기본적으로 양에 해당이 되죠. 목화가 양이니까 이때는 화를 생해주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미월, 토왕절인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동론한다 그랬어요. 5월 마치 뜨거운 5월과 같다라고 해서 동론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 하반월 대서가 지나게 되면 이때가 대서자가 큰 대자 더울 서자죠. 가장 뭐 덥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은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가 어떻게 돼요? 진기한다. 그러니까 한기가 발생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서가 대서절이 지나면서부터 지장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을목의 국원은 지나가게 되고요. 이 기토가 18일간 이제 관장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월 토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다. 그것도 상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경금이 마치 5월에 태어난 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고요. 화가 왕하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수가 있어야지만 왕화를 시켜줄 수 있고 조우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이렇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해금, 신금, 요신금이죠.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능히 왕화의 기운을 설할 수가 있겠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뿌리가 좀 있어 주어야지만 왕화를 내가 받아서 단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금이 너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단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용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녹아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용이라고 하는 것 한자의 뜻은 녹일소, 녹일용 해가지고 쇠를 녹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소용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녹아서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소용된다가 아니라 경금이 화를 받아서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표현할 땐 단련한다 이렇게 금을 단련한다라고 표현하지 소용된다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상반월에 경금을 보는 기본 간법이라고 하면, 하반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일단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진 않더라도 내적인 어떤 기회 차원에서 금의 기운하고 수의 기운이 앞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하는 그 이면의 한 측면에서의 의미는 어떻게 돼요? 금수가 왕해질수록 반대로 약해지는 것은 양의 기운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대서전 상반할 때 화의 기세가 좀 기세등등했다라고 하면 이 미월중 대서 지나게 되면 이제 화의 기운이 약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금수가 진기하면 한기 차가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거기다 대고 토왕절이기 때문에 금이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의 경금과 하반월의 경금은 다르겠죠. 이 미월 하반월은 토의 생조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금수가 진기하니까 경금 자체도 어떻게 돼요? 내적으로 좀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월중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가 가장 큰 간권이었다라고 하면,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그것도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가
관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경금을 단련해 줄 수 있는 정화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고요. 정화만, 물론 이 정화라고 하는 것 미의 통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서가 지나게 되면 금수가 진기를 하고 화는 약해지기 때문에 저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간목은 편인에 해당이 되는데 인성이 또 관성을 생해주게 되니까 인성이 아니고 경금 입장에서 간목은 편재에 해당이 돼서 편재가 관상을 생해주게 되니까 경금 미열이 태어났을 때는 재생 어떻게 돼? 재생 관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자,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의 핵심은 뭐예요? 중화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하반월에는 정화가 있고요. 간목 정도가 있게 되면 중화를 이루게 되는데 간목 같은 경우가 미월에 태어나면 뿌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미토라고 하는 것은 약간 건토에 해당이 돼서 지지로 자수라든가 지지로 해수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진 않는데 정화를 용신으로 핵심은 정화에 있는 것인데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똑같이 수가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것보다는 지지에 있게 되면 지지에 있는 수는 천간에 있는 화를 극해하지를 않기 때문에 지지의 자수라든가 해수 하나 정도 내지는 지지를 신금 정도 있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경금이 뿌리도 둘 수 있지만 신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미월 대서 후에는 금수가 증기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암장된 수 하나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능히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중화된 사주가 바로 좋은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대운의 흐름도 또 이 사주에 맞게 같이 순해 좋게 합의돼가지고 자기 있게 가게 된다라고는 그야말로 사주도 좋고 운세도 좋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생시 그 다음에 오늘의 명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경금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국으로는 뭐가 되냐면 이거는 일단은 정인격이 되겠죠. 저 미토라고 하는 것 미중 기토가 본기이기 때문에 경금한테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인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드는 건 아니고 자 연간에 보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미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한 거니까 원한적인 정인격에 해당이 되는데 자 경금 자체는 4, 5 미월이라고 하면 물론 신월로 넘어가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기는 하지만은 미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것이고 물론 경금 자체도 뭐 세력이 전혀 없진 않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모왕자상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왕자상.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어머니만큼 어머니보다는 아니지만은 어머니처럼 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도 왕하고 부모님도 왕하고 쉬운 말로 요즘 같으면 부모님도 잘 나가고 자식도 잘 나가고 이런 것이 모왕자상이다라고 하면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다시 무토라든가 기토라든가 투출하게 되고 뭐 술토가 또 있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간에 비해서 토가 너무 왕해지는 거죠. 이거는 비교적으로 모왕자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모왕자세 자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모왕자상은 어머니도 왕하고 일간인 자식도 왕하다라고 보는데 모왕좌세는 어머니가 너무 왕한데 자식이 왕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월은 기본적으로 대서 이후에는 경금 자체가 어느 정도 내적으로 세력을 넘는다 하더라도 미월이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거나 지지로 또 토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국세가 변해서 모왕자상한 국세가 모왕자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병화든 정화든 화가 있다 하더라도 경금을 단련하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것이 경금을 단련하려고 하면 직접적으로 불에다가 경금을 이렇게 넣어야 단련할 수가 있는데 토가 많게 되면 토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화생토 토생금 해서 어떻게 돼요? 화가 경금을 직접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쉬운 말로 정화가 용신인데 토가 있게 되면 화의 기운을 토가 설해서 용도가 없게 되는 것 용신의 기운을 빼니까 좀 안 좋아지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무기토가 뭐 기토 하나 정도 이렇게 투출하는 것이야 큰 문제 될 바가 아니겠지만 어떻게 돼요? 무기토가 다시 투출한다거나 지지로 뭐 진수축 미토가 다시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토가 많아서 모황 자세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화가 있어서 오늘 경호일주가 되는데, 자, 오화가 있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원령의 미토하고 이거는 오미합이 되죠. 오미합화가 됩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나서 대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금도 어느 정도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의 생주를 받으니까 경금이 약하지 않다. 따라서 화를 쓰는데 경금은 병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쓰는 것이 공력이 크다 그랬죠. 근데 이 정화만 있는 것이 오중 정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미합하게 되면 오중 정화의 기운이 좀 더 강해지겠죠. 물론 이제 간목 한 점 정도 더 있게 되면은 사주 국세가 더 원활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일지에 있는 오화가 오미의 합화해서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뭐 나쁘지 않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은 솔직한 말로 큰 용도는 없습니다. 경금 양간인 경금이 음간인 신금에 의지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지의 해수가 있잖아요. 해수. 그래서 화가 오미합화해서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화를 좀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뭐 생시에서라도 간목이라든가 목을 얻게 되면은 이 목은 어떻게 돼요? 미월은 대서 이후라 하더라도 건토에 해당이 되고 오미합이 되면은 사주가 약간 건조해지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마르고 시들게 되죠. 그런 경우에 해수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해수를 신금 경금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신금 이다 할지라도 이 신금이 수를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돼요? 사주 원국 내에서 기신 내진 구신 한신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도 약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주 국세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무토가 더 투출하지 않은 것은 다행인 것이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을 생해주는 적절한 용도의 인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오화를 능히 쓸 수 있다.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가 또 어떻게 향배가 달라지느냐는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면 먼저 병자시를 보는 것이죠. 병자시. 제가 아까 3주를 봤을 때 설명드렸던 것, 경금은 단련해야 용도가 생긴다. 자, 미월에 태어나면 약하다 하더라도 하반월이 돼서 경금이 금수가 생기기 때문에 내적으로 경금이 실해진다라고 하죠. 겉으로 막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경금이 실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도 기토가 투출해서 또 생주를 받기 때문에 뭐 경금일간이 약하지 않다. 능히 화를 써가지고 경금을 단련해 줄 수 있다라고 놓고 보겠는데, 병자시가 되면 자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시로 좌오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오중 정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좌우충이 되면 오중 정화가 자수에 의해서 깨져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용신이 상해를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용신을 자수가 충하게 되니까 상관자수가 어떻게 돼요? 용신 일지에 있는 자수를 충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 미중 정화를 쓰기는 매우 약하죠. 오중 정화가 훨씬 공격이 더 크니까요. 근데 또 거기다 두고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칠살이죠. 칠살. 경금은 정화를 가지고 단련을 하는 것이지 칠살인 병화 가지고 경금은 단련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금이 너무 태왕한 경우에는 물론 제 칠살 병화의 용도가 없진 않겠지만 오늘 같은 이러한 명식에서는 굳이 경금일간이 그렇게 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칠살이 있게 되면 오히려 칠살의 극해를 받기 때문에 좋지 않다. 단 기토가 있고 이 미토는 어떻게 돼? 아직 깨지지 않고 그냥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칠살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인성 정인인 기토가 있어서 이거는 살인상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인상생에서 좋으냐? 물론 칠살이 있어서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하면 사주 국세는 뭐 나름 좋은 국세로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금은 단련해야 용도가 있게 되는데 오중 정화가 깨졌기 때문에 단련의 용도는 없는 것이죠. 그냥 거친 칠사를 내가 그냥 화살에서 칠살의 용도를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는 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단련하고 그런 용도는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썩 좋진 않다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이 7살이 있는데 7살 무자가 된 거에 비하면 월등히 괜찮은 사주가 되겠는데 이렇게 일시로 좌우충이 되면 약간 사주 자체가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정축시가 한번 된다라고 하면 뭐 축오형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오미합으로 봐도 되고요. 축오형이 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오화가 뭐 깨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정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미해도 통근을 해서 이 정화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목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겠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월령과 일치 통근한 정화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병자시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정축시가 좀 더 나은 생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도 뿌리를 둘 수 있겠지만은 경금, 신금도 축에 어떻게 됩니까? 통근하게 되면 이건 뿌리를 하나를 더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금 일간이 더 튼실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오미합도 되지만 또 인호 회국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화가 이제 오중 정화가 오미가 됐건 인호가 됐던 화가 왕해지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무토가 투출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월에 토가 왕하기 때문에 기토 한 점 투출된 것은 그냥 요거는 애교로 봐준다 내지는 그래도 약한 경금을 생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희신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사뭇 다른 개념의 토인 것이죠. 왜냐하면 경금이 그렇게 외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인 미월 하반월에 뿌리를 뒀고요. 월령 일지도 오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오화 양인을 얻은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는 어떻게 돼요? 토의 장생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딱 보면 언뜻 봐서는 이 무토가 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일간에 비해서 무토가 아주 태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바로 경금을 매금시킬 수가 있겠고요. 흙 속에 묻혀져 있는 땅을 금은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서 꺼내야지만 화로서 단련할 수가 있는 것이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은 아무리 불을 갖다 대봤자 용도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무토가 병이 되는 것이고요. 이 병이 되는 것을 인중 간목으로서 소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로 화국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목은 어떻게 돼요? 목분비해해서 목분비라죠. 목분비회해서 오히려 화를 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가 살아나야지만 화를 억제를 하고 목을 생조해서 토를 제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천간으로 간목 같은 것이 오면은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기토가 있게 되면 간목이 와서 무토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토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운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그렇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천간으로 금운이 오거나 지지로 수운이 오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다음으로 뭐 어떤 시를 볼까요? 신사시를 한번 볼까요? 신사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신사시가 되면 일단은 미월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미 남방을 두루두루 갖췄죠. 이거는 방합이죠. 방합인데 어떻게 돼요? 미 남방을 어떻게 돼? 구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두 갖췄다, 구전했다. 그러면 이건 미월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화세가 좀 세력이 있죠. 이것이 만약에 사오미 남방을 미월 중 상반월에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연렬하고 뜨거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자 미월 중 하반월은 자 어떻게 됩니까? 금수가 징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오미 남방을 짓는다 하더라도 상반월에 사오미 남방이 된 것과 하반월에 사오미 남방이 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상반기면 경금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너무 화가 뜨거운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하반월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중의 임수를 가지고 화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거는 천간으로 신금, 경금, 신금이 있어가지고 있고 해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삼복생활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천간에 있는 것보다는 지지에 있는 것이 더 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오미 난방을 완전히 갖췄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화가 더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해중 임수로서 화를 식혀 주어야지만 금들이 화에 의해서 피극당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갑신시 같은 경우는 시지의 신금을 얻고 간목이 있기 때문에 오중 정화를 좀 더 능률적으로 쓸 수 있겠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는 유금이라고 하는 경금이 양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서로 합하려고 하는데 신금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합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합하려고 잠깐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좀 합은 안 됐더라도 약간 사주가 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어떻게 돼요? 거칠고 어떤 냉철한 어떤 의를 주관하는 그런 것인데, 암암리에 자꾸 옆에다가 그뭐 눈치 주는 거하고 똑같죠. 이런 경우가 뒤로 호박씩 가는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자, 뭐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한탄강 쪽으로 한 3일이나 4일 정도 한탄강 가가지고 래프팅을 한번 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무더위 그냥 집에 이렇게 너무 덥고 지루하고 할 때 뭐 가까운 산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 많지 않은 그런 뭐 호수 가까운 데 가셔서 이제 보양식도 좀 드시고 해서 무더운 여름 이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3일 4일 내가 휴가를 간다고 해서 이거 오늘 일진을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댕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